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지키겠다며 단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24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는데요. 이들은 약 1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다음 달 29일 총궐기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소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열고 단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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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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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는 공의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노사근로 자유협약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 결정과는 관계없이 노사 근로자유협약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현장 실정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급해 나갈 것입니다. 연대는 약 1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다음 달 29일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119센터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최저임금 문제 등과 관련한 민원을 모을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본격 대응에 나선 소상공인들,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편의점과 식당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보험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높아진 최저임금이 보험수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보험업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로 대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휴업 손해와 상실 수익을 보상해야 하는데 무직자 등 소득이 불분명한 피해자는 최저임금에 따라 오르는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용임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휴업 손해와 상실 수익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일용임금은 지난해까지 줄곧 인상돼 왔는데 내년도 일용임금도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12.2%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손해보험업계 전체적으로 약 1,3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더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비 증가도 또 다른 인상 요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적정정비요금을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했는데 최저임금 인상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적정정비요금 증가로만 내년 2% 후반대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압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물가는 물론 보험수가 인상 압력까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고령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밝힌 노인의 비율이 64%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은 노인이 절반을 넘었고 연금을 받더라도 70%가 월 5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노인 구인 구직이 이뤄지는 포털 사이트. 성실히 일하겠다거나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자리를 구하려는 60에서 70대 노인들의 글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0%에서 20%까지 노인들 취업하는 노인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려는 노인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 고령층 인구 중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지난 5월 기준 64.1%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2005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입니다.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로는 생활비의 보탬이 59%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노인은 절반이 넘는 54.4%에 달했습니다.
연금을 받더라도 월 평균 수령액이 57만 원 수준이었고 연금 수령자 70%는 월 50만 원 미만을 받았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운 것이 노인들을 일터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희망 임금 수준은 150에서 200만 원 미만 구간이 24.4%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인들이 꼽은 계속해서 일해도 될 만한 연령의 상한선은 평균 72세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하루 종일 일하기 힘든 만큼 시간제 형태의 일자리라도 구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휴식 시간 등 대책이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연불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빽빽한 철제 기둥 사이에 건설 근로자가 누워 잠들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기계 소리가 요란하고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합니다. 또 다른 공사장. 한쪽에 쌓아놓은 자재 위에 올라가거나 기둥 위에 올려놓은 판자 위에 눕는 아찔한 모습도 포착됩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적정 휴식 시간과 분진 등 유해물질과 더위를 피할 격리된 휴게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어기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작업자들은 말합니다. 지난 17일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무더운 날씨에 작업을 강행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당일 폭염 경보가 발령돼 작업 시간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한 타임만 쉬자고 간곡히 회사에 건의를 하였으나 회사는 공구리 타설 날짜가 미리 맞추어졌다고 작업이 늦어지면 안 된다고. 실제 정부 지침대로 폭염특보 발령 시 규칙적으로 쉰다고 답한 건설 노동자는 8% 남짓에 불과했고 낮 시간대 작업 중단 역시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폭염 등 악천후를 고려한 적정 공사 기간과 적정 공사리 책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며 연일 한반도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주문이 폭주해 얼음 공장은 그 어느 때보다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얼음이 잘리는 경쾌한 소리가 얼음 공장 앞마당을 가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고운 얼음 가루들이 사방에 튀는데 정작 얼음 앞에 선 사람은 땀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이거 자르시는 거는 왜 자르시는 거예요? 네, 놀러 가는 분들 위해서 아이스박스에 넣기 위해서 제가 이거 자르고 있습니다. 그 시원한 얼음을 다루시는 아버님 땀을 뻑뻑 흘리시는데. 네, 저는 땀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불과 몇 발자국 거리에 있지만 40도 차이가 나는 공장 내부는 딴 세상입니다. 한편에선 음료수나 냉면 등에 넣어 먹는 식용 얼음 제조를 위한 세척 작업이 한창이고 굉음이 울려 퍼지는 또 다른 공장 한편에선 세척된 얼음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려 나옵니다. 초복과 말복 사이인 지금 이 시기에는 얼음 주문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얼음 창고에 얼음을 쌓아놔도 금세 동이 나 얼음 생산을 24시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적 폭염에 하루 생산 가능 최대치인 230톤의 얼음을 얼려내고 있지만 주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워낙에 날이 덥다 보니까 얼음이 얼리는 속도도 좀 많이 느려졌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주문량에 비해서 저희가 생산해 나가는 양이 좀 딸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 누군가의 시원함을 위해 작업자들은 오늘도 얼음 공장에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져 온 이른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해 삼성과 피해자 단체가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황유미 씨의 아버지 상기 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약 11년간의 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삼성전자 측과 피해자 단체 반올림 측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재 합의 서명에 앞서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의 아버지 상기 씨는 긴 시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섭섭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돈 없고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라 무서워.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 뼈이 넘도록 다시는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양측은 그간 보상 방안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회전을 반복해왔지만 앞으로 조정위원회가 내놓는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약속했습니다.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조정후원회의 향후 일정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위는 산하자문위를도 최종 중재안은 물론 산업 현장에서의 직업병 발병 위험 대처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상, 사과, 재발 방지 및 사회 공헌 등의 사항에 관해서 중재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직업병 발병의 위험에 실효적으로 대처하는 방향까지 모색해. 중재안은 오는 10월쯤 발표될 예정인데 합의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그달 안으로 피해자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자체 보상안에 반발하며 1000일 넘게 이어지던 반올림의 노숙 농성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올 상반기 전국 땅값이 2% 이상 오르며 10년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세종시 땅값이 강세였고 남북관계 개선에 힘입어 경기 파주와 강원, 고성 등지의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전국 땅값은 평균 2.05%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2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땅값 상승률은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토지 거래량도 서울 면적의 2배에 가까운 166만 필지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가까이 늘었습니다. 17개의 시도 땅값이 모두 오른 가운데 세종이 3.49% 올라 강세를 보였고 부산, 서울, 대구, 제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세종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후속 이전 발표와 고속도로 건설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땅값이 뛴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군 구별로는 경기 파주시가 5.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강원도 고성군과 서울 동작구, 부산 해운대구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파주와 고성 등지의 투자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반면 조선업이 침체한 울산 동구와 GM 군산공단이 폐쇄된 전북 군산시는 땅값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가 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미디어 시장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드라마와 뉴스, 예능 프로그램을 접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핫키워드로 격변하는 미디어 시장의 대표 주자인 OTT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청률이 30% 이상은 되어야 성공한 드라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리 인기가 많은 드라마라고 해도 10% 이상을 넘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 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즐긴다는 뜻인데요. OTT 서비스 역시 이러한 영상 콘텐츠 중 한 분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이 OTT란 인터넷을 통한 TV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TV 앞에는 아마 위성방송을 수신해주는 장비인 셋톱박스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셋톱박스를 탑이라고 하는데요. OTT는 오버 더 탑, 즉 톱박스가 없이도 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동영상 서비스는 인터넷 속도가 보장돼야 즐길 수 있는데 10여 년 전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며 이러한 OTT 서비스도 함께 발전하기 시작했죠.
네, 그렇군요. 예,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전히 OTT 서비스가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친숙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라고 한다면 유튜브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우리에게 친숙한 OTT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아마 유튜브를 떠올리시겠지만 OTT의 개념은 다소 다릅니다. 이 유튜브는 일반인이나 유명인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는 서비스인데요. OTT는 양질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대신 대부분이 돈을 받습니다. 물론 유튜브 역시 최근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레드를 선보였지만 아직까지 OTT 시장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 넷플릭스를 꼽습니다. 네, 넷플릭스라면 미국 드라마, 이른바 미드를 좋아하는 시청자에게는 매우 익숙한 영상 콘텐츠이잖아요. 미디어 업계의 돌풍을 일으키는 최대 강자로 불리고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넷플릭스는 인터넷의 넷과 영화를 뜻하는 플릭스에서 따온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을 말하는데요. 한 달에 일정 금액만 내면 영화, 드라마와 같은 영상 콘텐츠를 무한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체적으로 제작한 영화나 드라마의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봉준호 감독의 옥자 역시 넷플릭스에서 5천만 달러의 제작비를 투자해서 만들었죠. 원래는 1997년 비디오와 DVD를 배달하는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인터넷의 성장 가능성을 깨닫고 2007년부터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전 세계 유료 가입자만 5,700만 명으로 세계 최대 OTT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나라와 맞먹는 인구가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라운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OTT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가파른 성장세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OTT 서비스의 이용자까지 합치면 전 세계적으로 OTT 이용자가 인구의 약 10%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시장조사 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올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OTT를 사용한 이용자는 무려 7억 6,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처럼 OTT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4,800만 케이블 TV 가입자 수를 뛰어넘어 5천만 명을 돌파한 넷플릭스의 경우 가격이 10,000원 안팎으로 유료 방송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셋톱박스가 달려야 볼 수 있는 케이블 TV와 달리 노트북, 닌텐도까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극장계에서까지도 OTT 서비스가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자신이 좋아할 만한 동영상을 추천해주기 때문에 편성표를 통해서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어느 때나 볼 수 있다는 점이 OTT 서비스가 미디어의 신흥 강자로 꼽히고 있는 그 이유죠. 네, 그렇다면 이 전통적인 TV 시장 역시 이 OTT 서비스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티빙, 옥수수와 같은 OTT 서비스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케이블 수신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괄목할 만한 성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넷플릭스가 LG U+와 제휴를 맺고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더해서 LG U+의 IPTV에 넷플릭스를 탑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방송 콘텐츠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이를 통해서 국내 방송 콘텐츠 업계에도 큰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오픈 서베이가 국내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IPTV를 통한 넷플릭스 시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4.8%는 IPTV를 통해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는데요. 이유를 살펴봤더니 42.7%가 국내 콘텐츠 외 질적으로 우수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꼽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넷플릭스의 국내 IPTV 시장 진출이 미디어 시장의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 인프라를 해외 대형 OTT 사업자에게 헐값에 내주면 국내 영상 콘텐츠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익성 악화로까지 이어지며 최악의 경우 국내 미디어 시장의 붕괴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제는 우리 역시 사업성보다는 양질의 플랫폼과 콘텐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OTT 시장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데요. 거대 OTT 서비스의 출현에 우려하기에 앞서 우리 역시 양질의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치열한 미디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보다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